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제가 어제 라면을 먹고 자버렸어요. 라면이요? 네. 그 작은 자기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그래도 케이팝, 한국 음식, 그리고 라면이 생각나네요. 네.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유명하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무역입니다. 5천만 국민과 무역인의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우리 경제의 오늘입니다. 도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써나갈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바로 무역입니다. 그럼 오늘 모실 게스트분은 어떤 분이죠? 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무역위원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서진훈 조사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조사과에서 일하고 있는 서진훈입니다. 무역위원회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무역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무역 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역위원회는 WTO 협정과 관세법 등에 따른 무역 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덤핑, 수입급증,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아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다시 말해 국내 산업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굉장한데요. 무역 구제 제도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무역 구제 제도가 무엇인지 자기님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무역 구제 제도는 크게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그리고 이제 긴급 관세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 세 가지의 큰 공통점은 국내 산업이 입을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또는 이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서진훈 자기님이 구제했던 기업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2003년에 이제 무역위원회 조사원으로서 처음 참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사례입니다. 덤핑이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우리 자기님들에게도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덤핑이란 외국 물품이 국내에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 덤핑 방지 관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혹시 어떤 사건이었나요?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산업의 대표 기업인 한월철강은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서 2003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왜 점점 실적이 떨어질까? 여보세요. 박대리 나야. 잘 지내지? 미안한데 경쟁제품 분석표 좀 사내밀로 한번 보내줘. 이게 뭐야? 이 원가가 말이 되나? 딱 봐도 덤핑인데? 한월철강 측에서는 일본, 인도, 스페인의 경쟁사 제품 가격이 비정상적임을 무역위원회에 알리고 덤핑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사님, 이번에 제가 인도 비라토 건에 대해서 상무 지시사항 받았거든요. 진짜요? 뭐라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인도 비라토 건은 이송마진을 사유로 덤핑 방지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어요. 인도 측에서도 조사에 되게 협조적이어서 좀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번에 말씀하신 일본이랑 스페인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일본 측이랑 스페인 측은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어떻게 증빙 자료를 제출한 기업이 한 군데밖에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측이랑 스페인 측에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됐나요? 네, 그때 해당 상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해서 이제 15.39%의 덤핑 방지 관세를 두 나라에게 부과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된다면 다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확인되어서 총 3번의 재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15.39%의 덤핑 방지 관세를 다시 일괄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에요. 아니,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요?
저도 사실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진행될 줄은 잘 몰랐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4차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 11월 28일에 한월철강 측에서의 조사 신청서를 토대로 4차 재심이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당시에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 대상자들이 되게 비협조적이었어서 좀 꽤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면 확실히 힘들만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기님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러면 4차 재심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한월철강은 덤핑 방지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호받았으나 해당 관세부과 종료 시 일본, 인도, 스페인산 물량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한월철강은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연장을 호소하는 조사 신청서를 무역위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SMR 통계 기반으로 관세를 추정해서 세게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 관계인 회의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서 조장관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도 좀 전에 전화를 해봤는데 한월철강 측 대리인에서 5월 14일에 이해관계인 회의에 참석하라고 스페인 측에 철강 기업에 전달하겠답니다. Hola, habla Casero. Hola, soy el abogado de la empresa surcoreana Hanulcholgang. Sí, dígame. Les llamo con el fin de informar a las partes interesadas sobre la conferencia que tendrá lugar el 14 de mayo. Ya que el contenido de la conferencia se utilizará como referencia en la audiencia pública, solicitamos ver la participación de Casero en ella. ¿Cómo? Conferencia de los interesados. Que yo sepa, eso no se conecta directamente a la sentencia definitiva, ¿verdad? Por el momento no podemos darle una respuesta clara, ya que nos encontramos ajetreados con muchísimo trabajo. Bueno, entiendo su situación, pero espero que tomen una decisión sensata. 왜 나오는 거 아니야? 오겠지 뭐. 그럼 2020년 5월 14일에 관계인들이 다 같이 모여 싸움이라도 벌인 건가요? 그런 셈이죠.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분위기가. 일본이랑 스페인이 당시에 좀 비협조적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도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인도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요? 네, 인도 측은 이제 그쪽의 대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되게 좀 협조적으로 얼른 알려줘서 덤핑 방지관세 산정이 되게 일찍 끝났었어요. 이미 이야기도 다 끝난 후였고 그래서 좀 비교적 일찍 끝났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해관계인끼리 모인 회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과했던 덤핑 방지 관세율이 좀 많이 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몰입이 되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이해관계인 회의가 끝나고 무역위원회 측에서 준비한 몇 가지 질문서랑 답변서를 이제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죠. 이게 바로 공청회입니다. 구제 23-2019-9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인 측 발언하세요. 네, 원심 당시 스페인 측은 질의서 답변 기한 내 정상 가격 및 수출 가격에 관련된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재심 조사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SMR을 통해 자료를 찾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Es que en aquel momento estuvimos muy ocupados. No es justo que nos impongan una tasa de dumping tan alta, siendo que la cantidad que exportamos es poquísima en comparación a lo que exporta Japón. 아니 그러면 원심 당시 약 28%의 덤핑률로 수출될 수 있었던 귀사 물품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De qué habla? Le digo esto porque parece que a usted le gustan los datos objetivos. Usted sabe que en el 2018 nosotros exportamos cantidades no comerciales de apenas 1 tonelada. Prácticamente hemos dejado el mercado coreano. ¿Cómo le podríamos llamar a eso una competición, siendo que en aquel entonces el precio de 1 tonelada eran de 14 millones de wones? Es un precio muy alto en comparación a los productos indios y japoneses. 존경하는 위원장님, 해당 기업은 한월철강의 약 2배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생산력을 더더욱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덤핑 방지 관세가 종료될 시 가동률을 순식간에 올려 우리나라로 엄청난 물량을 수출할 것이며 이는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위의 사실을 고려하여 공정한 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Madre mía. 와, 현장감 있네요. 공청회란 이렇게 치열한 곳이군요. 그 다음 일본은 어찌 되었나요? 이때 일본은 이렇게 말했어요. 私には到底理解できません。最新で累積評価は現在の競争関係を基準に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現在の競争関係判断要素とも同一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닙니다. 재심에서는 현재의 경쟁 관계까지가 아니라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종료 시 발생할 미래 경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재심에서 원심 조사 시 판단했던 누적 평가의 요건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 까먹으셨습니까? 日本製最新対象部品は現在海外鉄鋼製品と韓国側の同種部品との競争関係ではないので産業被害を累積的に評価してはいけません。 그것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講習の違いがありますね。日本製は特殊鋼なのに対し海外繊維はほとんど汎用鋼ではないですか。それにスペインの場合や最新期間中輸入実績自体もなくて競争主体も不可能です。 활용도만으로 경쟁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규격에 의해 생산되므로 물리적 특성, 용도, 공정, 소비자 평가 등을 고려하면 한국산이나 일본산이랑 똑같지요. 그리고 일본 시장 역시 범용제 시장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요. そのように一般化したらいけませんよ。それだけですか。韓国の輸入量を見てください。韓国で日本製鉄鋼繊維を輸入する量は15年から19年まで大幅に減少しました。価格も日本製商品に対し安いのがほとんどですよ。 한국산이나 외국산이나 강종, 두께, 지름, 열 표면 처리, 포장 등이 동일한 제품이면 가격 또한 비슷한데요 뭘. それは知らずにおっしゃることです。はあ、そして先ほどアメリカの最新事例をおっしゃいましたが、アメリカは日本が海外製品と可能な競争条件が異なり、総合競争的ではないと判断しました。調べてから話してください。 존경하는 위원장님, 일본 측에서는 일본산 제품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어서 국내 생산품 및 국내 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과의 경쟁 관계가 다르다는 등 모두 현재의 사실관계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주장 역시 원심과 재심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일본 측의 막강한 생산 능력, 생산 설비의 전용 가능성, 낮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수출 지역적 판매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의 시장의 매력적인 점들을 고려한다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가 종료될 시 국내 기업들은 실질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의 연장은 신제품 개발 기간의 확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제품 경쟁력과 연결되므로 이러한 점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부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생존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의 3년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사건은 4차 종료 재심으로 덤핑 방지 조치 이후 일부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현 상황에서 재심사 대상국에 대한 제3국의 수입 규제 조치, 재심사 대상국의 수출 여력, 국내 동종 물품보다 낮은 재심사 대상 물품의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할 경우 덤핑 방지 조치 종료 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심 및 3차 재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산업피해 구제 수준의 변경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나 새로운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건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심 및 3차 재심 수준인 15.39%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 협정 제11.3조와 관세법 제5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원심으로부터 제4차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 및 공청회 시 요청인 측에서 향후 3년간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하면 그 기간 동안 새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발언한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일본과 스페인 측 기업에 각각 15.39%의 덤핑 방지 관세를 2020년 6월 2일 이후 수입 신고된 물품부터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군요. 근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감 있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퀴즈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무퀴즈? 네. 네,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무역위원회 설립연도와 대학생 모의무역위원회 대회 시작연도는 언제일까요? 1번 1945년 2000년, 2번 1987년 2012년, 3번 1987년 2021년, 4번 1999년 2023년.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이요? 3번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무역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잠시 엿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